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포츠 한약, 현대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입증된 스포츠 한의학을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한의학의 정의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한의학, 영어로는 스포츠 코리안 메디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존의 한의학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서 침, 뜸, 부항, 한약, 추나 등을 이용해서 스포츠로 인한 각종 부상의 예방, 치료, 재활을 도와주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980년대부터 스포츠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한 신생융합 학문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스포츠를 하다가 발생하는 부상을 예방, 치료하거나 재활을 돕는 학문이고, 넓게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생화학, 영양학, 운동치료학 등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운동선수들의 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운동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 대표적으로 비만 같은 걸 포함해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과도 스포츠 한의학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포츠 한의학의 주요 목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각각의 스포츠 종목마다의 특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이런 각각의 스포츠 종목마다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정립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약 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도중에 염좌, 삐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요통 같은 거, 허리 아픈 걸 많이 호소하거나 무릎 아픈, 그러니까 슬관절 질병 같은 걸 호소하거나 타박상, 근육경련, 쥐나는 거를 포함해서 근육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로 스포츠 한약을 응용한 침구요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요. 체급별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 다이어트 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약을 통한 약물요법과 함께 부항요법, 침치료, 뜸치료, 그리고 호흡법, 도인법 등이 널리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과 그럼 스포츠 한의학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스포츠 한의학만의 특장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한의학적인 치료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몸에 무리가 없이 또는 도핑에 대한 염려 없이도 부상을 예방하고 컨디션을 유지시키고 재활을 도와준다는 점이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한의학이 다르게 차별화되는 차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의학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약을 막 뿌리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선수들의 개별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도 반영하는 맞춤의학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의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한의학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하고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개인 통산 19번째 금메달을 딴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당시에 수영을 하면서 어깨 주위가 이렇게 뻘겋게 돼 있는 거를 TV 화면에서 많이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항 자국이네 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항 자국이 드러난 펠프스가 굉장히 부항 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항 요법이 굉장히 스포츠 한약에 많이 쓰이고 있음을 펠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머리에 침을 맞으면서 경기하는 한국 바둑 기사들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유명한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 김윤영 구단이 2016년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를 했는데 머리에 침을 꽂고 나온 장면을 아마 대국을 하면서 침을 꽂고 대국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청소년 시절에 척추관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많이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으니까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척추 부상을 한의학적인 방법인 추나 치료로 극복을 해서 금메달도 땄다. 그리고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던 선수 시절에 한의학적으로 추나요법 등으로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피로 회복과 컨디션 조절, 긴장 완화, 스트레스 조절, 골절 부상의 조기 회복 등이 대표적으로 스포츠 한의학이 임상적으로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랫동안 각종 국제 경기 대회에서 스포츠 한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죠. IOC 메디컬 커미션이 침술 등 한의학적인 치료를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스포츠 한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한의사 스님들이 88 서울올림픽, 86, 2002년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2011년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국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선수촌 병원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한의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선수 임원, 외교 사절, 수행원, 경기진행요원과 관람객의 건강관리에 한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 세계 159개국에서 8,4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는 한의학이 스포츠 의학의 한 분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한약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침치료나 부항치료 말고 만일 스포츠 한약 처방이 필요하게 되면 체질과 병증 그리고 부상 심각도 등에 따라서 맞춤 한약 처방을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코리안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 복용 실태와 도핑 안전성 검증이라는 논문을 우선 살펴보면 엘리트 선수분들의 한약 복용의 목적은 운동 후 피로 회복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실제 임상적으로 한약 처방 중에는 심폐기능을 개선하고 지구력을 향상하고 피로를 회복하고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을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 등이 매우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 복용 실태와 복용되고 있는 한약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반도핑기구 WADA라고 표현합니다.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국제 반도핑기구 금지 약물 리스트에 기재된 약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상이 되는 엘리트 선수들을 228명 남자는 128명, 여자는 100명 정도였고 해당 종목은 유도, 태권도, 탁구, 농구 등 총 14개의 종목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한약 복용 빈도는 62.2% 정도로 나와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에서 82%가 운동 영양 보조물 섭취를 했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운동 영양 보조물 중에서 단연 한약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 수거를 통해서 우리 엘리트 선수들의 평소 복용 중인 한약을 검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반도핑기구 와다 금지약물 리스트를 또 분석을 했는데 210종의 금지약물 모두에서
모두 음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한약의 최고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스님들로부터 제대로 진찰받고 처방된 의료용 한약을 처방 한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의료용 한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핑 위험이 전혀 없이 피로 회복, 근력 향상, 심신 안정, 컨디션 조절 등의 큰 임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의료용 한약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한약으로서 외부인들이, 일반인 분들이 임의로 구매할 수 없는 양질의 것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식품 한약과 좀 전에 강조드렸던 의료용 한약은 전혀 다릅니다. 식품 한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핑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고 선수나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료용 한약은 한약의 최고 전문가 스님들인 한의사에 의해서 국가의 한약 공정서에 수제된 한약재로만 처방이 됩니다. 의료용 한약은 도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 스님들한테 처방된 의료용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한의학 분야에서 한방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의학에도 응급처치법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한방에도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각종 급성 통증, 예를 들어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근육통, 관절통, 사지통 등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먹은 게 체한, 갑작 급성 소화불량 같은 거를 한약에서는 식체, 급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갑자기 축구 같은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삐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성 염좌 손상 그리고 갑자기 쥐나가지고 자기의 컨디션을 제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쥐나는 상태, 그걸 급성 경련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급성 경련 같은 상태라든지 염좌 상태라든지 아니면 사지통을 포함한 여러 통증 상황에 한약에서 가장 그런 통증 상황이라든지 뭉친 상황을 해결해주는 제일 대표적인 약이 작약 감초탕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이 작약 감초탕을 그런 상황에 딱 투약을 하고 그리고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중에 쥐가 나거나 정신적 긴장으로 근육이 잘 뭉치는 어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모과가 서근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한약재거든요. 그래서 모과차를 평소에 섭생 과정에서 많이 먹으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침구요법인데요. 침구요법이 사실은 한방 응급치료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선수의 응급처치 및 상해치료에 매우 탁월한 효능이 침구요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단한 침 시술만으로도, 뜸 시술만으로도 즉각 선수를 경기에 신속하게 복귀를 시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경락의 적절한 자극과 조절작용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체력 증강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 상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염좌, 삐는 거, 경부근 좌상이라든지 요통, 슬관절 질환, 그 다음에 타박상, 근육경련, 견관절, 어깨관절 질환이라든지 테니스 엘보 등에도 침투가 대단히 효과적인데 과학적 근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3년도 글로벌 굉장히 최정상급 SCI 저널인 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논문이 실리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정도의 탑 SCI 저널인데요. 여기에 급성 요통의 경우, 그러니까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선수들의 경우에 있어서 침치료 환자군이 양방에서 시행하는 진통주사를 맞은 환자군에 비해서 부작용도 없이 통증 감소 효과가 37.3%가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최신 과학적인 연구 논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스포츠 손상 때문에 삐인다거나 뭔가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서 아니면 한의사 선생님이 근처에 있으면 SOS를 친 다음에 반드시 침치료를 꼭 받으시라 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운동 선수들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스포츠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얘기되는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포츠 한약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포츠 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항스트레스 효과가 입증된 스포츠 한약으로는 육계, 신나몬이라고 하죠. 계피 같은 거죠. 그리고 음양곽이나 육종용, 그리고 삼계탕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황기, 이런 것들이 항스트레스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스포츠 한약입니다. 두 번째는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증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포츠 한약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용이 있습니다. 사슴뿔 녹용이 있고, 그다음에 동충하초도 이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증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인삼이나 오가피 같은 것도 이런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정, 둥글레차의 원료인 황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작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토사자라고 하는 약이 있고, 구기자라고 하는 이런 약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맹문동이라든지 두충, 백편두, 백출, 오미자 뭐 이런 약재들이 면역력 개선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한약재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항산화 능력이 증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삼입니다. 그리고 영지라든지 하수오라든지 단삼 이런 것들이 항산화 능력을 증강하는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다섯 번째는 헤모글로빈 함량 증가 효과가 밝혀진 한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삼, 그리고 대조. 대조는 사실 대추예요. 그래서 대추 많이 먹으면 빈혈에도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심혈관계 기능 증강 효과가 입증된 한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가피라고 하는 한약이 있고요. 보골지라고 하는 한약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추신경 흥분성 조절 효과가 밝혀진 한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약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미자, 두 번째가 오가피입니다. 이 약재를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시면 중추신경 흥분성 조절 효과를 충분히 임상적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항산소 결핍 작용 효과가 입증된 한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칠근, 그 다음에 메가, 이런 약재들, 그리고 용안육 같은 약재들이 이런 처방 한약재들이고요. 처방에 대해서도 논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한약에 대한, 좀 전에 것은 단일 한약재들에 대한 과학적인 논문이 나와 있는 거고, 처방에 대해서 약재들을 혼합한 처방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화탕, 그다음에 보호중입기탕, 그리고 생맥상 같은 처방들이 운동 수행 능력 개선에 대한 논문들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분들이 아니면 생활체육 하시다가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좀 증강이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쌍화탕을 포함한 스포츠 한약을 처방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수들 포함해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뼈가 부러졌을 때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특허 한약 접골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운동 선수분들의 가속화 재활 프로그램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특허 한약 접골탕이. 그 다음에 골절이 된 운동 선수분들한테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접골탕 처방인데요. 엑스레이 측정을 통해서 골절된 뼈의 성장과 회복 속도를 살펴보았을 때 접골탕을 복용한 흰 쥐에서 2배가량 빠르게 골절 상태가 회복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군의 시기별로 골 성장기를 터키 비교를 이용해서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2배 빠른 속도로 뼈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접골탕은 그럼 무슨 약재로 구성이 되었느냐? 접골탕은 보혈작용을 하는 당귀, 그리고 청궁, 그리고 녹용이 요 세 약재가 아주 중요한 약재가 되고요. 보기작용을 하는 인삼 등과 더불어서 골절 치료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다른 한약재를 엄밀한 배합 비율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한 건데요. 황기라든지 구기자, 만삼, 토사자, 속단, 석곡, 보골지, 합한피 같은 것들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회복에 임상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 아주 유명한 특허 처방입니다.
그리고 젖골탕의 주요 성분인 당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뼈세포 증식 능력에 관한 당귀의 효능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당귀가 직접적으로 뼈세포 증식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논문을 통해서 이미 그 과학성, 임상의 유의미성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선수분들이, 스포츠 선수분들이 이런 이제 그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과학적으로 밝혀진 스포츠 한약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어떤 스포츠 상해, 스포츠 손상, 골절을 포함해서 그런 손상이 있었을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잘 진찰받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적절한 배합 비율로 처방을 꼭 받으시라,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스포츠 한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골절이 생겼는데요. 갈비뼈 골절에 도움되는 한약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비뼈 골절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어려운 골절의 형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갈비뼈에는 가슴에다 이렇게 석고붕대, 깁스하신 분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갈비뼈라는 부위의 특성상 다리는 부러지면 석고붕대를 하고, 팔은 부러지면, 손목은 부러지면, 어깨가 부러지면 이렇게 석고붕대를 해가지고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이렇게 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쉴 때도 갈비뼈가 이렇게 흉곽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석고붕대를 해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갈비뼈는 그 부위적 특성상,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상 석고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뼈 자체가 아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골절에 좀 어려운, 임상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어려운 형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처방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둘 다 과학적으로 그 임상적인 유용성과 안전성이 다 확인된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치타박일방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인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뼈 골절에 많이 쓰이는 그런 처방입니다. 천궁이라는 약재가 굉장히 메인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타박일방이라고 하는 처방과, 골절 처방과 그 다음에 양방에서 흔히 쓰이는 엔사이드 계열의 양약을 같은 정도로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들한테 비교 실험을 한, 비교 대조군 실험을 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놀라웠게도 통증의 완화라든지 골절의 접합도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붓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양약보다 그 한약인 치타박일박이라고 하는 처방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빨리 붓고 통증도 완화되더라 라고 하는 과학적인 결론이 났던 논문이 치타박일방과 관련된 논문인데, 이것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갈비뼈 골절이다 그랬을 때는 그런 이제 치타박일방을 포함해서, 천궁이 들어간 그런 치타박일방을 포함해서 꼭 이렇게 한약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접골탕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접골탕은 사실은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갈비뼈도 잘 부러지는 경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생활체육 하시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뿌리 같은 거에 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옆구리가 아픈데 이게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다음날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뼈가 이렇게 금가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고붕대 같은 거 못하니까 안정적으로 쉬어라.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죠. 숨도 일단 쉬어야 되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물리적 자극들도 계속 받으니까 잘 아물지가 않고, 특히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접골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골절의 회복 속도가 2배 정도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됨으로써 특허까지 취득을 했다. 그래서 특허 한약 접골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임상적으로 갈비뼈를 잘 붙이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굉장히 통증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골절의 형태로 갈비뼈 골절이 많이 오는데요. 그리고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갈비뼈 한번 골절되면 회복도 어렵고 통증도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참지 마시고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된 그런 접골탕 처방을 통해서 갈비뼈 골절을 조속히 좀 빨리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갈비뼈 골절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치타박일방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접골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방문하셔서 요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사실은 접골탕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처방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한약, 현대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입증된 스포츠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